SK텔레콤과 SK스퀘어가 이제 분할 재상장했죠. SK텔레콤이 두 개 회사로 나누어서 근 한 달여를 거래 정지됐다가 올라온 건데요. 시장의 생각보다는 텔레콤도 약하고요. 스퀘어는 더 약합니다. 기대감이 좀 못 반영되고 있는데 SK스퀘어에 대해서 오늘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SK스퀘어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실제로 SK텔레콤이죠. 예. 그렇죠. 거기서 네. 이제 분할한 맞습니다. 거죠. 네. 일란성 쌍둥이로 봐야 네. 되죠. 예, 인적 분할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말이 많이 네. 나오는데 이제 물적 분할로는 뭐 LG 에너지솔루션처럼 이렇게 이번에 SK이노베이션도 물적 분할 예상 중인데 인적 분할을 하는 주된 이유는 사실 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인적 분할을 합니다. SK스퀘어는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에 대한 사항은 2016년부터 사실 있었어요. 2016년도에 그 당시 이제 구글 알파벳 분할이 있었고 일본 소프트뱅크가 비슷한 분할이 있었습니다. 돈을 잘 버는데 이걸 투자를 하기 위해선 투자 전문 회사를 만들어 보자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시도하게 됩니다. 올 4월 달에 인적 분할을 처음으로 추진을 공식화했고요. 그리고 5월 달에 이사회에서 자사주 869만 주를 소각을 했는데 이제 이 소각한 이유는 지배구조, 그러니까 분할해서 주 SK하고 합병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설에 대해서 부인하기 위해서 기업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사주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11월 완전 분할이 완료가 되어서 7월 달에 점검 신고를 했고 이제 11월 달에 완전 분할이 되어서 한 달간 거래 중지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재상장한 기업. SK스퀘어는 사실은 원래 SK텔레콤 밑에 SK브로드밴드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여러 기업이 있었는데 SK텔레콤 밑으로 통신, 그러니까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링크만 해서 SK텔레콤을 앞으로 통신만 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 SK스퀘어 밑으로 SK하이닉스라든지 11번가라든지 에이지캡스라든지 원스토라든지 ICT 관련 회사를 묶어서 투자 전문 회사로 만들겠다는 것이 만들어서 재분할 상장한 것이 현재 SK스퀘어가 되겠습니다. 네, 약간 이제 중간 지주사 성격의 이제 SK스퀘어인데요. 그럼 SK스퀘어는 지주사 SK 밑으로 이제 지배 구조에 달리는 그렇죠. 겁니까? 네. 이제 지배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네. 사실은 중간 지주가 된 거죠. 그러게요. 예, 왜냐하면 SK그룹은 여러분 크게 보시면 두 개의 큰 기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 계열로 하나가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SK이노베이션 밑으로 있었는데 결국에는 주 SK 밑에 SK그룹은 지주회사가 중간 지주가 두 개가 생긴 거죠. SK스퀘어라는 ICT 통신 지주회사와 SK이노베이션이라는 석유화학의 지주회사가 생긴 건데 SK스퀘어는 사실은 ICT 투자 전문 지주회사입니다. 가장 큰 캐시카우는 SK하이닉스죠. 그리고 11번가 원스토어 에이티몹 탭스인데 실제로 SK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면 원래 구조는 SK그룹의 가장 큰 고민이 이거였어요. SK하이닉스가 가장 많은 캐시플로 돈을 버는데 저 캐시를 활용할 방법이 없었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번 지배 구조 개편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재계에서는 1단계로 SK텔레콤의 인적 분할을 예측을 했었죠. 그 다음 2단계는 사실은 계속 꾸준히 열심히 나오는 게 SK스퀘어와 주 SK가 합병하는 것이 아니냐는 재계지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구조대로라도 SK그룹의 고민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현재 지주회사법상 SK하이닉스가 하이닉스 20.1%를 보유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돈으로 새로운 기업을 M&A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100%를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회사, 정손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100% 지분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막대한 자본이 들어서 SK하이닉스를 통해서 뭔가 SK그룹의 구조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 SK의 자회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50% 이상만 확보해도 M&A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의 변화에 한 1단계쯤 와 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현재 지배구조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스퀘어 주주들은 SK와 합병하는 걸 뭐 그리 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SK는 지금 SK 머티리얼스도 합병하기로 했잖아요. 합병에 손했죠. 네. 어쨌든 키는 SK가 지고 있는데 합병설에 대해서는 설이 있고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란 얘기도 있고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SK텔레콤은 이제 통신 쪽, 네. 스퀘어는 앞으로 어떤 일을 이제 하겠다는 건가요? 네. 진짜 SK 스퀘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SK 스퀘어는 반도체, ICT 부품, 그리고 플랫폼 사업으로 축적된 SK 하이닉스와 SK 쉴드스 등 투자 성과가 검증된 액티브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컴퍼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투자 전문 회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좀 차별화는 있죠. 그 일종의 투자 전문 지주회사는 기본적으로 투자만 전문을 하는데 SK 스퀘어의 차별점은 뭐냐면 기존 포트폴리오를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라든지 11브랑드라든지 원스토어 같은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업을 활용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는 말을 쓴 거죠. 그래서 SK 스퀘어 기업은 향후에 이 주가의 가장 큰, 현재의 주가의 가장 큰 전망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스퀘어의 대부분의 캐시컬을 여기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가의 향방은 가지고 있는 원스토어라든지 그 다음에 11번가라든지 에이지캡스라든지 순차적으로 상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주가를 부양하는 것이 하고 이 상장을 통해서 얻은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ICT 기업에 다시 투자하는 이런 구조로 가져가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는 이제 투자 회사다 보니까 상장하는 첫날 또 큰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사실 그날 시장 전체적으로 오미크론 때문에 안 좋았고요. 네. SK 스퀘어도 밀려서 조금 묻힌 바가 없진 않은데 코빗하고요, 온마인드라는 회사에 꽤 큰 투자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의미 좀 짚어주세요. 굉장히 오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투자 발표를 상장과 같은 날 그렇죠. 발표를 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준비한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죽은 그 꼴이 됐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아까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SK 스퀘어는 투자 전문 지주 회사인데 기존의 플랫폼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그 29일 발표한 그 코빗과 온마인드 투자도 같은 맥락으로 읽어내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원스토어나 11번가라든지 이런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게 문제 핵심이고요. 그 시너지 핵심에 SK그룹이 꿈꾸고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이번 투자의 가장 핵심입니다. 코빗과 온마인드가 별개 회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메타버스 생태계로 보시면 같이 그 논리가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우선 그 코빗은 코빗의 대주주가 현재는 그 NXC죠. 그러니까 게임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게임 회사의 컨텐츠의 가치를 활용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코빗의 가장 큰 특징은 NFT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NFT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NFT를 통해서 일단 마켓 그다음에 메타버스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메타버스 거래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음원 콘텐츠 그리고 웨이브, 웹마켓 현재 SK가 가지고 있는 여러 콘텐츠 마켓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 투자를 약정한 온마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바타 고도화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 가상인간으로 지금 많이 TV에 나오는데 이 온마인드의 가장 큰 특장점은 3D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3D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바타를 고도화시켜서 결국에는 메타버스에 태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일 발표한 이 두 개의 투자, 그러니까 코빗과 온마인드는 SK그룹, 특히 SK 스퀘어가 ICT 투자를 하는데 기존의 메타버스 생태계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컨텐츠와 활용해서 시너지를 내보겠다는 것으로 읽어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메타버스나 NFT는 사실은 뭐가 뒷받침돼야 되냐면 가상화폐 거래소랑 연결이 돼야 맞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네. 다들 그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뭔가 엮어서 가고 있는 건데요.
SK스퀘어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이제 소위 4대 거래소 가운데 코빗에 투자를 한 거예요. 네. 그거는 어떤 뭐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일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4대 거래소가 있죠. 업비트가 있고 네. 비썸이 있고 그다음에 코인원 있고 코빗이 있는데 네. 이 중에 이제 왜 코빗이냐?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이유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가상화폐 거래를 해야 되는 메타버스는 가상화폐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바로 NFT 거래가 된다는 네.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게임 회사입니다. 이게 왜 게임 회사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빗의 1대 주주가 현재 넥슨입니다. NXC입니다. 그래서 NXC 오너인 김정주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가상 세계는 물론 가상화폐 시장에도 선제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상화폐 시장, 게임사와 가상화폐 시장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코빗 투자한, 즉 메타버스의 거래, 그다음에 게임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 이 두 가지를 노리고 코빗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자, SK스퀘어는 이제 중간 지주회사 성격이기 때문에 달려있는 ICT 계열의 회사들이 잘 되고 이제 네. 또 상장을 통해서 그 투자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건데요. 벌써 뭐 상장하자마자 막 아랫단에 있는 회사들의 IPO 소식이 막 들려옵니다. 원스토어라는 여기는 이제 엠마켓이죠. 원스토어가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이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ADT 캡스도 요건 SK 쉴더스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쪽도 내년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 계열사들의 상장 얘기가 막 들려오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 SK스퀘어라는 기업을 투자를 이제 결정하실 때 가장 네.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ICT 생태계를 얼마나 잘 만들어가고 있느냐가 첫 번째고, 물론 현재는 SK 하이닉스 주가가 가장 연동될 겁니다. 연동되는데 그 많은 계열사를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지주사는 지주사 할인을 받죠. 예, 할인을 받는데 이런 원스토어라든지 SK 쉘드라든지 이런 기업들 때문에 할인율을 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할인율을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아마 상장을 IPO를 시킬 겁니다. 그중 첫 번째가 원스토어인데 사실은 원스토어는 많이 늦었죠. 지금 갑자기 발표해서 그런데 이게 원래냐면 작년 9월 달에 그 주관사 선정을 했어요. 네.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사실 항상 굉장히 지각생이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상장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상장한다는 이야기인데 왜 상장을 못했느냐? 원스토어의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앱스토어 시장이란 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국내 앱스토어 시장의 85%가 구글입니다. 이 시장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IPO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포텐셜한 뭔가의 매력적인 걸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준비하고 있었죠. 보시면 가장 최근 지난 6월 달에 중국 콰이컴 만화에서 389억 원을 투자를 받았어요. 이 투자를 받은 이유도 뭐냐 하면 뭔가 차별화를 둬야 되겠는데 어떤 차별화를 둘까? 그 차별의 핵심은 바로 글로벌 시장입니다. 이 앱스토어가 글로벌적으로 매력적인가 매력적이지 않냐를 시장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자본도 끌어들이고 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시장 사업 확대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뭐 글로벌 스토리란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이런 형식들이 과연 먹힐 것인가가 원스토어의 상장의 핵심 키를 잡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SK스퀘어를 인적 분할하고 상장했기 때문에 억지로 SK 원스토어를 상장하는 효과도 있어요. 이건 사실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이 회사를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원스토어가 향후에 글로벌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원스토어의 IPO에서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예, SK스퀘어 얘기를 했는데요.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콤이 분할해서 두 회사가 됐지만 저희가 이제 텔레콤을 안 다루고 스퀘어를 다루는 이유도 성장성이나 기대감이 스퀘어에 있다 이런 네. 건데요. 근데 주가가 장 영향도 있지만 사흘째 지금 정말 흘러내린다는 정도로 꽤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지주사의 이제 할인율 문제를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 거냐 네. 고민들은 있습니다. 전략상, 투자 전략상이요. 네, 주가 부분이나 시장 이 기업에 대한 코멘트 해주세요. 네, 텔레콤은 역시 뭐 계속 시장에 나오는 얘기지만 배당주, 고배당주로 그렇죠. 할 수밖에 예. 없고요. 고배당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지배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 SK 밑에 가장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현재는
SK텔레콤입니다. 하이닉스는 배당을 해봐야 스퀘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SK그룹에서는 사실은 이 스퀘어에 대한 불식을 잠식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SK 스퀘어와 주 SK가 합병해야 될 건 아니냐라는 불식이 굉장히 아직 진행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가에 계속 반영되고 있고요. 지주사 할인율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상장하고 있는 원스토어나 SK텔레콤, HD캡스, 이것도 사실은 아주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 시장의 전체 유동성도 같이 맞물리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아직까지 좀 주가를 억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회사들의 가치가 한 24조 뭐 이쪽 좀 된다는 거 같은데 지금 이제 시총에 비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할인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인 많이 거죠. 받고 있죠. 네. 그 할인율을 어떻게 불식시킨가는 아마 그런 행보들이 가장 큰 관점. 그리고 추가로 IPO를 하는 기업들이 시장 가치 대비 SK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사실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SK 스퀘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뭐 마냥 장밋빛보다는 좀 또 선결해야 될 과제들이나 고민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